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남부소방서로 다급한 화재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혹시 그거는요. 무조건 안 보이고 신경도 많이 나왔어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난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와 이어진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20여 분간의 시름 끝에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구조대원. 그런데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남자아이가 입과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열기하고 노면이 가득 차가지고 시야는 하나도 없고 저희들 대원이 같이 들어갔는데 한쪽 에센데 요구조작 발견하고 먼저 나가고 저희는 나머지 이제 화재 지나가고. 쓰러져 있던 아이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박노곤. 박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져 있었고 머리는 강한 외력으로 인해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방화살인으로 추정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파트 13층.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 한자루와 야구방망이, 청테이프가 발견됐고 집 열쇠도 없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군이 쓰러져 있던 큰 방에서는 방화를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두루마리 휴지가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작은 방에 있던 옷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박군이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뒤 청테이프로 몸을 묶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을 지르려 했지만 실패하자 옷가지가 많은 작은 방에서 다시 불을 지른 뒤 열쇠를 챙겨 문을 잠그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검 당시 박군의 기관지에서 화재 연기에 의한 거으름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는 화재가 난 당시에 계속 숨을 쉬고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곱 살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 그런데 대낮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목격자가 없었고 아파트에는 CCTV조차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화재 진압을 하느라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 당일 박군의 행적부터 차근차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박군은 오후 12시 30분경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노동부 인력개발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외출했었고 아버지는 차량 탁송 기사로 새벽 5시경 경기도 화성시로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8분 박군은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박군에게 문을 잘 잠그고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니 숙제를 다 해놓고 놀고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약 30분 뒤인 오후 1시 10분경 집에서 같이 놀던 친구와 헤어졌고 친구는 헤어질 당시 박군이 TV를 보고 있었고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 주민도 1시 40분쯤 박군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경 학습지 교사가 박군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버지도 집에 전화를 2번 정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전화를 한 두 번 더 이었거든요. 더 이었는데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앞선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2시에서 3시 사이 약 1시간 동안이 가장 유력한 범행 시간대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를 참고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박군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박군의 행적과 주변인의 진술을 보면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박군에게 접근했었다면 저항의 흔적이 있었을 텐데 박군에게서 별다른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오후 대낮에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입니다. 경찰은 평소 박군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군과 안면이 있는 주위 인물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전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원한과 학교폭력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교우관계가 원만했고 부모님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사건. 마지막 가능성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의한 강도살인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발견됐고 귀금속도 5점 정도가 사라진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도살인이라 하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귀금속이 사라졌지만 집안에 현금은 그대로 있었고 강도살인범은 대부분 범행 이후 현장을 급히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대낮에 그것도 도주가 용이하지 못한 아파트 13층에서 불까지 지른 뒤 문을 잠그고 갈 정도로 침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전과자도 모두 조사했지만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둑이 간 것 같아. 그러고 전화가 있어. 마음대로 무슨 일이 되겠는데 너무 늦어서 보내야지. 7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저지른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CC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특히 화재 진압 때문에 사건 현장이 대부분 훼손되면서 화재 감식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범인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연소와 진압 과정에서 사건 현장과 관련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감식이 지금보다 덜 발달되었던 때에 발생했고 CCTV나 목격자 등 범인 특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 및 주변인의 신고나 제보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은 2021년 9월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 덕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행히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단서는 범인이 가져간 귀금속 5점입니다. 만일 판매가 됐다면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만큼 경찰이 금은방과 전당포에 수배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억울하게 죽어간 박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군의 명복을 빕니다.